자신을 실패자라고 자책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당신의 미루는 습관은 사실 뇌에 고장난 생존 기제일 뿐입니다. 새벽 2시. 당신은 먹다 남은 컵라면 국물을 마시며 무의식적으로 유튜브 쇼츠와 릴스를 넘기고 있습니다. 내일 당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과 시험이 있는데도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영화 리뷰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불현듯 찾아오는 현타에 괴로워하며 자신의 나약함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당신이 게으른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숏폼 뇌로 변형되었기 때문입니다. 짧고 강렬한 쾌락에 완전히 절여진 당신의 뇌는 조금이라도 복잡하고 불편한 일을 생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착각하고 도망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지력이나 얄팍한 동기부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억지로 책상에 앉아 뇌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더 빨리 지치고 결국 다시 침대로 눕게 됩니다. 이제 무식하게 노력하는 방법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오늘은 의지력이 바닥난 사람도 무조건 실행하게 만드는 사기급 뇌 조종술인 연꽃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당신의 뇌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무의식의 시스템을 해킹하여 가장 피하고 싶었던 어려운 일들을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이 영상을 끝까지 듣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상위 1%의 갓생 마인드셋을 장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뇌를 완벽하게 재부팅할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뇌는 사실 편안함에 지독하게 중독된 상태입니다. 인류가 진화해온 역사를 되짚어보면 뇌의 가장 큰 목표는 사자와 같은 맹수와 굶주림으로부터 당신의 목숨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심하게 소모하는 어렵고 낯선 일은 무조건 피하라고 명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책상에 앉아 두꺼운 전공 서적을 펼치거나 거대한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뇌의 편도체는 거대한 맹수를 마주친 것과 똑같은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뇌는 교묘하게 방향을 틀어 갑자기 밀린 방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영감을 얻기 위해 넷플릭스를 딱 한 편만 보자고 당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뇌의 입장에서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거나 머리를 쥐어짜며 기획안을 쓰는 것보다 반짝이는 주방 싱크대를 닦는 것이 생존에 더 안전하고 유리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한 속임수에 넘어가 결국 정신을 차려보면 의미 없는 가십거리 영상에 빠져 3시간을 허비해버렸고 또다시 지독하고 뼈아픈 현타가 밀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냉혹한 현대사회에서 이런 원시적인 편안함은 당신을 결코 살려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지극히 평범하고 도태된 인간으로 머물게 할 뿐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항상 고통을 동반하며 우리는 생존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뇌의 비겁한 회피를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리기입니다. 불교에는 쉴 새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편함을 회피하는 불안한 뇌를 뜻하는 원숭이 마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또다시 내일부터 하자거나 인스타그램만 잠깐 확인하자고 핑계를 댈 때 그 사기극을 즉시 포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뇌에게 또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도망치려고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뇌과학에 따르면 이렇게 자신의 회피 패턴에 이름을 붙여 객관화하는 순간 논리와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반응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되찾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의 과정이 없다면 당신은 눈을 가린 채 반칙을 일삼는 체스 고수와 대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뇌를 통제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흐름에 몸을 맡기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항을 이겨내려고 네모난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언덕 위로 억지로 밀어 올리듯 무식하게 힘을 씁니다. 하지만 동양 철학은 강물과 싸우지 말고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을 생산성의 언어로 번역하면 밤을 새워 KPI를 달성하겠다고 뇌를 극도로 압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대신 딱 10분만 시작하자고 말하거나 그저 엑셀 파일을 열고 제목만 적겠다고 뇌를 부드럽게 안심시키십시오. 당신의 뇌는 거대한 목표를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지만 이처럼 아주 사소한 행동은 경계망을 쉽게 통과합니다. 그렇게 일단 운동화 끈을 묶거나 문서 프로그램의 첫 줄을 쓰기 시작하면 뇌는 아주 작은 진전만으로도 짜릿한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이 미세한 습관들이 모여 폭발적인 추진력을 만들어내고 당신은 억지 노력 없이도 엄청난 집중의 상태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위 1%가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성과를 내는 비밀입니다. 그들은 결코 무식하게 의지력을 쥐어짜지 않습니다. 단지 시작의 문턱을 한없이 낮춰서 뇌가 거부감을 느낄 틈조차 주지 않는 영리한 설계를 할 뿐입니다. 오늘 당장 해야 할 가장 끔찍한 일이 있다면 전체를 보지 말고 가장 만만한 첫 번째 조각만을 바라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심하게 요동치며 떨리는 전기톱으로 단단한 나무를 자르려는 아찔한 모습을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쉴 새 없이 울리는 알람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완전히 과부하가 걸려버린 당신의 뇌 상태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도 절대로 날카로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상위 1%가 사용하는 세 번째 무기는 바로 멍때리기, 즉 뇌의 캐시 메모리를 강제로 삭제하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동안 모든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자극을 멈추고 절대적인 고요함을 유지하십시오. 복잡하고 거창한 명상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장 카카오톡 알람을 완전히 끄고 휴대폰과 이어폰을 시야에서 치워버린 채 그저 가만히 앉아 숨만 쉬십시오. 아마 2분쯤 지나면 도파민에 중독된 당신의 뇌가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서 격렬하게 비명을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만히 버티는 것이 이 훈련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짧은 고요함은 강력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급격히 낮추고 창의력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알파파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정화되고 차분해진 뇌는 더 이상 어렵고 복잡한 업무를 생존을 위협하는 맹수로 느끼지 않고 그저 흥미로운 퍼즐 게임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흙탕물이 서서히 가라앉아 마침내 바닥이 다 보이는 맑은 물이 되는 것처럼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던 끔찍한 잡음과 혼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바로 의도적인 단일 작업, 즉 한 번에 하나의 조각만 베어내는 것입니다. 소림사의 승려들은 하루 만에 모든 무술 동작을 마스터하려고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레고 블록을 부수듯 맨손으로 벽돌을 깰 수 있을 때까지 오직 단 하나의 펀치만을 수천 번 완벽하게 반복합니다. 당신의 삶과 업무에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루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단 하나의 핵심 작업을 선택하고 25분에서 50분 동안 온전히 그것에만 미친 듯이 집중하십시오. 이때 다른 인터넷 탭을 띄우거나 잠깐 메시지를 확인하는 얄팍한 멀티태스킹은 절대 금물입니다.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은 사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엉망진창으로 망치겠다는 뜻의 그럴듯한 포장일 뿐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당신이 업무창에서 카카오톡 창으로 화면을 전환할 때마다 뇌의 제한된 집중력 대역폭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한 번 흩어진 집중력을 다시 고도의 몰입 상태인 딥워크로 끌어올리는 데는 무려 23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소모됩니다. 오직 단일 작업에만 깊게 파고드는 습관만이 2시간의 노동을 6시간의 압도적인 성과로 탈바꿈시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끈기 있게 개화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연꽃이 진흙탕을 뚫고 올라와 아름답게 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장과 뇌의 변화도 이와 정확히 똑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내일 당장 성과가 나오기를 조급하게 기대하겠지만 그 조급함 자체가 뇌에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고 도파민 고갈을 일으킵니다. 진정한 발전은 복리의자와 같아서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옵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끝까지 버티는 존버의 정신입니다. 연꽃이 피어나는 것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적이 아니라 지독한 인내와 끈기가 만들어낸 압도적인 복리의 결과물입니다. 당장 얕고 빠른 쾌락의 유혹을 참아내고 당신이 매일 해내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꽃잎이 하나씩 열리는 신성한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꽃잎을 뜯어 열려고 하지 말고 뇌가 새로운 습관 회로를 완전히 구축할 때까지 묵묵히 버티면 결국 당신의 뇌는 당신을 돕는 가장 든든한 아군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꽃 기법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둘러싼 환경입니다. 인간의 나약한 의지력은 절대로 완벽하게 설계된 유혹적인 환경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0단계, 즉 무의식적인 환경을 통제하는
숨겨진 비법을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의 설정에 들어가 화면을 흑백 모드로 완전히 바꿔버리십시오. 흑백 화면은 화려한 색상으로 당신의 시각적 도파민을 무한대로 착취하던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의 끔찍한 사슬을 단번에 끊어냅니다. 재미없고 밋밋한 흑백의 스마트폰은 더 이상 뇌에게 매력적인 쾌락의 보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업무나 공부를 시작할 때는 스마트폰을 아예 다른 방에 던져두거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서랍 깊은 곳에 가둬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갓생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물리적 조치입니다. 내면의 의지력을 억지로 쥐어짜며 고통받지 말고 아예 유혹의 뿌리 자체를 물리적으로 뽑아버리십시오. 뇌가 딴짓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능성조차 환경적으로 완벽하게 차단할 때 비로소 연꽃 기법이 제대로 작동하며 당신의 숨겨진 집중력이 무서운 속도로 폭발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도 또다시 침대에 누워 휴대폰만 들여다보지 마십시오. 그런 안일한 습관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짓밟아버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앞으로 10분 안에 당신이 실행할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단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서 스스로를 그 지독한 약속에 강제로 가둬두십시오. 계속해서 뇌의 한계를 부수고 상위 1%의 갓생으로 도약하고 싶다면 구독을 누르십시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